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레슨문의 뱃사부 그리고 오랜만에 뵙죠. 인피니투자자본의 박세익 전무고요. 인피니투자자본의 부사장님으로 계신 김영건 부사장님 오늘 초대했습니다. 박세익 전무님이 김영건 부사장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안녕하세요. 박세익 전무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94년부터 이 여의도에서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진정한 저의 주식에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옆에 계신 우리 김영건 부사장님이십니다. 제가 인피니티에 2010년에 합류를 했고요. 저희 인피니티에 2010년 10월 달에 합류를 하셨었는데 그 전부터 저희 부사장님하고 뭐 우리가 정보 모임을 계속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부사장님을 통해서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그 깨달음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주식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인피니티 투자자문 김영권 부사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근데 저 배사부님 그리고 박전무님 너무 과한 칭찬을 해주신 거 너무 그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냥 저는 주식쟁이 길로 들어서서 한 가지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주식 이렇게 탐구하는 게 재밌어서 쭉 하다 보니 이렇게 세월이 흘렀을 뿐이고요. 제 소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대우증권에 이제 첫 입사를 해서 투자분석부에서 조금 기초 분석을 좀 닦은 다음에 그 뒤로부터 계속 증권사 그 상품 주식 운용 팀장을 쭉 했습니다. 동방 페레그린증권, 그다음에 삼성증권. 그러다가 이제 인피니티 투자자문에서 지금 10년 정도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요. 직업이 평범합니다. 이제 뭐 조금 뭐 팁을 자랑을 드리자면 증권사 상품 주식 운용할 때 32개 증권사에서 한 4년 연속 성적이 1등이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때가 사실 다른 증권사들은 오래 보유한 물린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현금을 받아서 운영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발로 뛰는 거 좋아했습니다. 기업 탐방을 한 달에 한 20건씩 막 열심히 다녔는데 제 개인 기록은 한 34회 정도. 근데 한 달에 34회 가능한가 하면 하루에 2번씩도 가야 돼요. 이제 부산에 3박 4일로 가서 12개를 한꺼번에 듣고 뭐 이래서 그 수치상 그랬을 뿐이고요. 어쨌든 저는 그 화단에 그 싱싱한 나무를 키우고 풀을 꽃을 가꾸듯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성장 주도 업종 중심으로 꾸준히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는 그 자체가 그냥 투자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으로 있고요. 제가 들은 바로도 거의 뭐 기관 투자가 중에서는 최고의 뭐 보수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우리 부사장님이 직접 입으로 얘기하시면 좀 민망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기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 보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뭐 엄청난 고수로 있고 내가 봐서도 이렇게 거의 슈퍼개미 반년에 들을 정도로 고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운영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로 운영을 하시는가요? 운용 스타일 내지 뭐 먼저 한 신념 이런 관점 간단히 말씀드려보면요. 뭐 가장 첫째로는 변화 사냥꾼이 되자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인피니티 투자자문의 넘버원 그 운용 신념이기도 합니다. 그 뭐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그 매크로 마이크로 팩터의 변화라든지 산업 구조의 변화라든지 어떤 세계 머니플로의 변화라든지 인구 구조나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라든지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 민감도의 변화라든지 이런 변화자가 다 붙었죠. 이런 모든 투자 관련 변화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서 가장 최적의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는 그게 제일 첫째 운용 신념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스타일 투자가 있다고 후에도 좀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지만 저는 그 투자의 가장 본질이 뭐 단기 투자를 잘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시장 수급을 잘 읽고 대응하거나 또 그래프에서도 또 투자 기회를 찾거나 다 모든 좋은 어떤 투자 기회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산업
비즈니스이란 게 뭐죠? 뭐 나을 산자 업업자, 즉 크리에이팅 비즈니스잖아요. 네, 네. 즉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게 바로 우리 산업 활동이고 기업 활동인데 그걸 잘 해내는 회사가 가치가 네. 시장의 유동성 그 M2가 아주 합리적으로 잘 부여된다는 그 가장 기본 원리에 충실해서 그런 가치를 잘 창출해내는 어떤 성장 기업을 열심히 찾는 게 네, 네. 투자의 가장 본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습니다. 네.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요. 예, 예. 한 20년 전에는 아주머님들께서 이제 얼굴 피부를 좀 뽀송뽀송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어떤 소재가 바로 그 마사지하는 오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일 네, 마사지. 오일 마사지. 예. 예. 그 오일 마사지용 오일은 아마 전국에서 한 50억이 만약 팔렸다고 하자면 그 오일 마사지 오일은 50억 시장에 불과했을 텐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마스크팩. 마스크팩, 보톡스, 필러, 요즘 또뭐 마스크, 그렇죠. 또 이상한 마스크까지 네. 쓰고 뭐. 뭐 여러 가지 네, 네. 그리고 또 뭐 레이저 피부 미용기기라든지 예, 예. 뭐 이런 네. 거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창출한 회사만 해도 아마 지금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시가총액 10조 정도는 가볍게 네. 가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똑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메디톡스나 휴젤이나 휴메딕스를 가치 창출을 하는 기업으로 판단해서 미리 우리가 찾아냈더라면 바로 그게 좋은 투자가 아닐까 그런 본질을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관점에서 가장 가치 창출이 가장 극명한 산업이 뭘까? 뭐 요즘 그 하이테크 뭐 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예를 좀 들고 싶은데요. 저는 뭐 오늘 이 기회에서 굳이 한번 표현하자면 바이오 헬스케어는 너무 어려워서 나는 모르기 때문에 나 투자 안 한다. 그 업종은 나는 강 건너 불이다 나한테는. 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일침을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그 네, 이유가 네, 네, 네. 사실 굉장히 어렵게 그 신약 성공하는 어떤 확률이겠고 정말 어려운 산업이지만 그 산업이 그 회사가 만약 신약 개발에 성공하든지 어떤 헬스케어에 큰 어떤 변화를 이루는 어떤 연구 성과를 낸다든지 하면 그게 바로 정확하게 시장에서 가치를 부여해 줍니다. 네, 네. 그렇죠. 뻔한 얘기지만 네, 네. 그래서 어떤 이런 가치 창출 즉 크리에이팅 비즈니스의 열매가 제일 클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바이오 헬스케어인데 네. 그걸 강 건너 불고도 포기한다는 거는 솔직히 게으른 게 아니냐. 예를 들어 뭐 종목 예를 뭐 한번 들어보면 뭐 제넥신의 하이루킨, 네. 뭐 매드팩토의 TGF 베타 저해제, 네, 네. 그다음에 레코캠바이오의 뭐 항체 약물 접합 즉 ADC라고 하죠. 네, 네. 이런 개념을 조금 전문가가 아니라도 자꾸 공부하고 듣고 배우다 보면 네, 네. 사실 기회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여기서 한번 던져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 장기 저평가 가치주가 시장이 하도 참여자가 똑똑해지다 보니까 예전처럼 별로 기회 자체가 없고요. 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생겼을 때만 단기 어떤 가치 투자 소위 그 안전 마진 기회 같은 게 있다고 봤을 때는 사실은 그 진짜 비저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성장주 찾는 게 저는 투자에 제일 더 선호하고 또 네. 중요한 거라고 한번 생각해봤고요. 뭐 거기서 한 말씀만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 한 말씀 더 하시기 전에 네, 네. 네. 조금 어려우시죠? 네. 그 이번에 그 지금 이제 운용 신념이라든 철학 어떻게 어떤 주식을 사시고 투자하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3월 달에 시장이 1470을 네. 깨지고 거기서 바닥을 찍고 돌았을 때 그때 이제 시장이 바닥 쳤다. 네,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 다음 주 아침에 운용 회의를 할 때 제가 얘기했던 게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시장이 강한 반등을 보일 건데 우리 중에 수익률이 제일 좋으실 분은 바로 부사장님일 거다. 네. 라고 그때 제가 예언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때 바닥 칠 때 부사장님이 관리하시던 고객 계좌 9억짜리가 이번에 한 18억 5천까지 갔었나요? 우와, 그럼 100% 수익 나시네요. 그렇죠. 우와. 그렇게 네. 수익이 이렇게 탁월한 수익이 나셨었는데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우리 부사장님 수익률이 우리 인피니티에서도 제일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첫 번째 뭐였냐면 부사장님의 포트폴리오 한 18종목 이렇게 보면 전부 다 탐방을 다 가보시고 공부를 해서 사신 종목이기 때문에 네. 시장이 돌아서면 네, 네. 주변에서 그 공포감에서 이제 공포감이 이제 주식을 사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투자 센티가 바뀌면 사람들이 길에서 묻습니다. 무슨 주식 사야 돼? 그렇죠. 그리고 여의도에 워런 버핏으로 알려진 장모 회장님 계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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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죠. 예, 네. 재산이 뭐 한 네. 5천억 된다는 네. 그 장모 회장님이 길에서 우리 부사장님을 만나잖아요. 네. 형님 뭐 사야 돼요?라고 물어보면서 그죠. 주식을 네. 사는 그런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네, 봤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런 장모 회장님 네. 같은 분도 네, 네. 우리 부사장님한테 형님 뭐 사야 되냐고라고 얘기하면 우리 부사장님 입에서 탐방을 갔다 오신 내용들이 쫙 나와요. 네, 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좋은 주식을 사기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게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왜 우리 부사장님 수익률이 제일 좋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냐면 매매를 안 하십니다. 아, 네, 좋은 주식을 일단 사시면 예. 그 기업의 가치가 실현될 때까지 매매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1,500이 깨지고 나서 1,800이 됐을 때 한 번 주가가 한 번 더 출렁거릴 거다. 거기서 주식을 팔고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 인버스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노이즈에 우리 부사장님은 본인이 선택한 그 좋은 주식을 절대 팔지 않습니다. 보통 기관 투자가들은 좀 짧은 매매를 많이 하지 않는가요? 그때 보통 좀 짧게 먹는 매매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그 인피니티 투자하면은 좀 이렇게 롱텀으로 많이 가져가시나 보나요? 예, 그 짧게 매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짧게 매매하는 거거든요. 네, 네. 예, 여기서 팔고 좀 밀렸을 때 사고 네. 다시 올라가면 팔고 그 변동성 매매를 통해서 알파를 내려고 하는데 저희 부사장님은 시장 전체의 평균보다도 훨씬 고성장하는 기업을 발굴해서 그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끌고 가는 매매를 하시기 때문에 그 시장보다 훨씬 뛰어난 기업들을 발굴을 네. 하세요. 거기서 이제 알파를 내는 전략을 가져가시다 보니까 잡매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런 개념으로 저희 부사장님이 주식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짧게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철학으로 주식을 발굴하시고 또 어떨 때 주식을 또 파시는지 그 얘기를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올라올 때 그 쭉 들고 오셨던 주식들이 있거든요. 네, 네. 뭐 대단한 주식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 중에 수익률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종목 한 3개 정도를 어떻게 사시게 됐고 네, 지금까지 네. 끌고 가셨는지 그 한 3종목만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 네. 대형주로는